오늘 낭독작 나는 사랑한다는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된 단편인데요. 당시엔 파격적이고 무례한 작품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순종적 여인상을 고집하던 남자들에겐 발칙하고 해픈 여자로 보였을 테니까요. 1926년 작입니다. 2022년 시각은 접으시고 1926년 종로 어느 끽다점에서 갑에 한잔 하시며 읽는다 생각하시면 더욱 흥미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시작합니다. 반갑게 오던 비가 반갑게 그치었다. 숲속마다 생기가 넘쳐 흐른 듯이 푸른 그늘을 지어서 거기 오는 새소리조차 새로이 좋았다. 7월 모일 아침에 동숭동 최종일 정자 지키는 도리 할아범은 일찍 일어나서 앞들을 쓸어놓고 후원을 쓰려고 수정정이라는 육모로 생긴 다락 모퉁이를 돌아서다가 후원으로부터 이상한 인기척을 들은 듯하여 그 발걸음을 멈칫하였다. 때마침 청량한 대기 속에서 청청한 무량수의 나뭇가지들이 비개인 아참 바람에 흔들리어서는 상쾌한 큰 소리를 내었다. 고만 들리던 발소리는 사라졌다. 도리 할아범은 그 손길로 귀밑까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결을 밀어 헤치는 듯이 하면서 들리던 인기척을 분명히 들으려 하였으나 바람은 그 시원한 장난을 선뜻 그치어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 물질이 잔잔하여지듯이 큰 바람이 산들산들하여졌을 때 놀라지 마라. 좀 크고 좀 적은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하나는 달아나고 하나는 쫓아가는 듯이 들리었다. 그런데 도리 할아범은 의심쩍다는 듯이 머리를 기울이다가 또 아니란 듯이 그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나 그 발소리들이 점점 가까운 곳으로 들려올 때 할아범은 다시 한번 그 머리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전 남학신 소리는 서방님의 발소리이고 저 마른 신소리는 저편 후원에 한 채 빌려 있는 젊은 아씨의 발소리일 텐데 괴이한 일도 많아. 그 남편은 남학신을 신는 법이 없었는데 혹시 어쩌녁에 저 아씨가 음악회라나 갔다 오다가 사오셨나? 그러고 보면 이상해. 서방님도 음악회를 가셨었고 또 하고 의심은 하였으나 도리 할아범은 퍽 대범한 위인인고로 흐리마리하고 있을 때 쫓아가던 발소렌 바위 위에서 날아나던 소렌 복도 속에서 제각기 들리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저는 아주 안심까지 하였었다. 험한 산비탈을 이용하여 지은 이 산정엔 옛날 어느 음모 많은 황족의 은서이었던 듯하여 아득이기 쉬운 숲속이 많고 달아나기 쉬운 복도가 많아서 같은 속도로 달아나더라도 붙들기가 어렵거든. 하나는 남학신을 신고 뚜걱뚜걱 소리 먼저 내이고 하나는 마른 신을 신고 다람쥐와 같이 발빠르게 달아남이겠느냐. 할아범은 왕자와 같이 인품 있어 보이는 젊은 주인을 의심하는 것보담 후원에 한 채 빌려 있는 젊은 부부의 소위인이라 하고 짐작하여 버렸다. 그러나 그 짐작하는 한편으론 뒤채에 계신 젊은 부부는 평생 재미없이 사는데 이 이른 아침부터 숨기내기야 하실라고. 혹이 그때 모양으로 달아나다가 붙들리시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같이 얌전하고 싹싹한 아씨가 부부 정의를 몰라보고도 살아가시지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할아범은 저의 늙은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그 눈앞에 어느덧 와 섰는 젊은 주인의 아주 딴 사람이 된 듯이 평화스럽고 활발한 모양을 이윽히 우러러본 것이다. 열심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주인에게
서방님 벌써 기침하십시오. 하고 할아범은 늙은 얼굴에 의심을 가득히 머금고 허리를 굽히어서 절하는 대신 눈을 부비며 청년의 행동을 보살피었다. 그러나 저는 들은 채 못 들은 채 하면서 그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할아범, 이 뒤채엔 젊은 처녀가 들어있었었나? 그 물고기와 같이 생기찬 처녀 말이야. 하고 희망에 드넘치는 심정을 완연히 보이면서 거푸 물었다. 할아범은 고지곳대로 대단히 머뭇거리면서 아니올시다. 그는 성조차 그 남편의 성을 따른 서영옥이란 부인이랍니다. 그 남편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지만은 평안도에서 몇째 가지 않는 재산가이라던데요. 한데 그 아씨가 2달 전에 대단히 이 정자를 좋게 보시고 처음엔 한 칸방만 빌려서 혼자 와 계시겠다던 일이 그렇게 내외분이 오셔서 살림까지 하시게 되었답니다. 하고 어느덧에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한다. 그 기운차던 청년은 볼 동안에 낯빛을 변하여 버리면서 실심한 듯이 그래? 그 부분 대단히 잠이 많으시지? 하고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겠다는 듯이 수정정 마루로 올라가 버렸다. 도리 할아범은 또 한 번 그 머리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여름날이라 아참결에 청랑하던 것도 거짓말처럼 오종부터 따가운 볕이 대지를 내려쪼았다. 젖었던 대지가 태양열에 증발되므로 찌는 듯한 습기조차 있었다. 신대 우물가엔 한 모금의 물을 얻어 내 생명을 축이자고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 중에는 트레머리한 미인 2 서넛이 물을 한 모금씩 얻어먹고 우물가에 섰다가 그들에게 인사하는 도리 할아범에게 박영옥 씨 계십디까? 아니 서영옥 씨요. 하고 물었다. 도리 할아범은 물을 쿨컥쿨컥 들이마시면서 예,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하고 늘 쓰던 친절한 어조로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중에 제일 키적은이가 여긴 이따금씩 오건만은 올 적마다 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고 도리 할아범에게 이번에도 길 인도를 해달라는 듯이 청하였다. 할아범은 예, 할아범이 또 앞서지요. 하고 앞서서 산정 안으로 들어갔다. 녹음의 푸른 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을 때 전부 유리로 장식된 수정정에서 풍채 늠름한 청년이 도리 할아범! 을 낭낭한 음성으로 부르다가 할아범이 그 높은 층대 아래 가설 때 할아범, 오늘 저녁으로 개성 갈 터인데 그 전에 이 뒤채에 계신 주인 어른에게 만나도록 말해둬요. 하고는 뒤미쳐오는 여자들을 보고 외면하여 버렸다. 수정정 모퉁이를 돌아서서 서북으로 산길을 한참 더듬노라면 숨이 캄캄한 곳에 집 한 채가 동남을 향하고 기역자로 놓여 있었으니 해묵은 밤나무 그늘이 그 창자에 햇빛을 비치지 않는 삼칸 방 속에는 그 주인 서병호가 무엇을 지키는 듯이 아랫목 보료 위에 앉아 있고 그 안에 영옥이가 운목 책상 앞에 앉아서 돌부처가 된 듯이 두껍다란 책을 보고 앉았다. 아내의 독서하는 모양을 독한 눈빛으로 꿰뚫어지도록 바라보던 병호는 좀 노한 음성으로 여보, 당신 아침 또 안 잡숫소? 아이고, 내 얼굴색 봐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새파랗게 죽는 것 같구려. 제발 하루반이 할게 그 책 좀 이따가 봐요. 하고 키적은 통통한 몸집을 일으켜 운목으로 올라오면서 가마잡잡한 얼굴에 약간 상냥한 빛을 올리고 달래었다. 아낸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한참 가만히 있다가 할멈, 밥상 드려오. 내 수전 내려놓고. 하였다. 지난날에 백모란 같았을 화려한 얼굴에 초초한 심사를 간신히 낯빛에만 올리지 않는 그는 불쌍한 정을 자아내도록 여의고 수척한 여자이었다. 당신 또 아침 안 먹을라우?
하고 주인은 퍽 근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아낸 공연한 동정이란 듯이 아이, 그러지 말고 어서 당신만 잡수세요. 그래도 난 누구의 동정을 받을 감이 남았습니까? 하고 검은 눈을 엄하게 뜰 때 영호가! 하는 그 동무의 음성이 들리었다. 아낸 창백하던 얼굴을 잠깐 붉히고 동무들을 말없이 맞으면서 하라범을 보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라범? 또 수고해 주셨구려. 하였다. 하라범은 우리 주인이 이댁 서방님께 오늘 저녁 때까지 배울 수 없겠습니까? 하고 여쭈어와요.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서병호 씨는 서슴치 않고 이제 곧 가뵙는다고 말하여 두게. 하였다. 하라범은 서 씨의 답을 얻어가지고 지금 온 길로 돌아가 버렸다. 일행 3인은 방 안에 들어와 좌정하였다. 손님들 중에 눈치가 밝은 키적은이가 서 씨에게 이 댁에 또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서 선생님? 어젯밤에 영옥이가 저 혼자만 음악회에 갔었지요. 그 일이 지금 불화의 원인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지 비웃는지 말하였다. 서 씨는 아주 승세한 듯이 아이고, 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비 오는데 음악회 간다고 나더런 가잔 말도 없이 자기 혼자 갔다 오는 거려. 그게 어디 남의 안에 된 버릇입니까? 하고 지금에야 고를 내본다는 듯이 하였다. 그런 아낸 쫓아내시지요. 하고 우습지도 않게 먼저 말하던 이가 대답하였다. 서 씨는 퉁명스럽게 그 돈 내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못하겠세다. 하고 그 고향 어조로 본심을 토하였다. 영옥이가 그렇게 당신에게 노연하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고 그이는 또 말하였다. 그리고 용서치 못하겠다는 듯이 입을 꼭 다물었다. 영옥인 더러운 것을 보는 듯이 눈살을 찡그리었다. 다른 이들은 눈치로 만류하려 하였다. 이때 밭 어멈이 건넌방에 밥상을 차려놓고 주인을 부르러 갔다. 주인은 잠깐 인사하고 이사 갔었다. 이 댁에 조반이요 점심이요? 하고 그중 나이 많은 친구가 영옥에게 물었다. 또 키적은이가 활발하게 영옥아, 너 정신 있네 없네? 하고 한편으론 나 많은이에게 대답도 되게 아침을 입대껏 안 먹었지? 공부고 무엇이고 살아서야 하지 않니? 하였다. 순이야, 너 오늘도 그러면 또 이야기 못한다. 사람 구창키 굴라고 너도 오랬니? 하고 비로소 입을 열면서 영옥은 큰 눈에 눈물을 핑 돌리었다. 눈물겨운 영옥의 표정을 본 순이란 이는 깔깔 웃으며 두 친구에게 아이고, 이해 좀 보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다고 날 3번째 오라고 하는데 온정마다 나더러 가볍다고 하면서 정말 이야기는 안 하는구려. 아이고, 그래서 난 이 계집애가 정말 동무가 그리워 그러나 하고 무심히 동무 삼아서 숙정이와 영애까지 데리고 왔더니 또 이 모양이구려. 에이구. 하고 또다시 웃었다. 두 친구는 먼저 돌아간 뒤에 주인은 쓸쓸한 표정으로 오늘 신문지를 들고 저편 송림 속으로 보이지 않게 가버렸다. 영옥의 동무 순이는 영옥이가 건넌방으로 무엇을 가지러 간 동안에 영옥이가 읽던 안리 포항카레의 만건의 사상이란 책장을 뒤치었다. 그 책 속에는 책장마다 너희들 어떻게 곤란하더라도 희망하여라 하는 포항카레의 격언이 연필로 씌어 있었다. 감각이 미나란 순이는 그 동무가 무엇을 이렇게 희망하노 하고 그 심정을 아면히 헤아려 보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이 애가 변하여졌다. 혼인 안 할 때보담. 또 어쩌녁 일도 변조가 아닐까?
의복을 잘 선택해 입기로 유명한 애가 시커먼 더러운 흑모시 치마를 왜 입고 왔었나? 그래도 음악을 잘 들을 줄 아는 총 중에 하나였으니까 고마웠지만은 필경 내가 아직 몰랐던 비밀을 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옳지. 그 애와 내가 우연한 일로 감정을 상하여서 1년간 절교 상태에 이르렀던 일이 있었었지. 그동안에 그 애는 고학을 한다고 하던 일이 그연가미연가하게 아직 내 기억에 남아있는 듯하네. 이렇게 천만리나 먼 7년 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꿈인가 놀라게 한 만주 파는 여자 고학생이 하얀 소울로 그 얼굴 윤곽을 가리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고학생이올시다. 이것을 좀 팔아주십시오. 당신 같은 어린이 이것을 잡술이라고는 생각지 못합니다마는 절 도우시는 줄 아시고 하였다. 그 여자 고학생은 여름에 검은 치마와 자주저고리를 입었다. 그 앞에 내려놓는 목판엔 만주의 그림자도 없었다. 순인 눈을 날카롭게 떠보았다. 대리석으로 깎은 듯이 콧날 서구 그 검은 보석 같은 두 눈, 젖을 빨고 싶어하는 적은 입, 그것은 영옥의 것이었다. 누가 서울 안의 하나이라고 칭찬한 아름다운 조건이었다. 이 애가 터운데 무슨 장난이냐? 너 그 전에 고학한다고 하더니 그 모양이냐?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얘. 내가 그중 희망에 찾던 왕녀 시대란다. 난 이때 누굴 만났었다? 난 그 일을 못 잊고 있다. 그때 만났던 일을 난 사랑한다. 그러나 난 7년간이나 그 일을 남모르게 지키고 있었지만은 고만 낙심되어서 그 더러운 학교장의 음모를 입게 되자 8개월 전에 이 서씨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그이는 며칠 전에 귀국하셨다고 신문에 씌었더니 어제 아침에 개성에 오셔서 이 정자에 계시다가 공교하게 내가 음악회에 갈 때 동행하여 주셨다. 서로 아는지 모르는지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정자문을 나설 때 같이 나서서 보조를 같이 하시다가 같이 전차에 올라서 갔었었다. 그이는 내가 7년 전에도 이 꼴을 하고 베이었으니까 분명히 날 모르실 터인데 아마 내 모양이 그이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무엇을 이끌어낸 듯한지 날 퍽 주목하시더라. 여기 있는 할아범에게 들으니까 그이의 아낸 2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이는 본래 손적은 집에 태어나서 친척도 많지 않으신 터인데 죽은 처가에서 그 재산을 정리하신다더라. 그렇지만 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모르는 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 밑으로 솟아오르는 내 순정이 그 일을 향하고 넘쳐 흐르는 듯하다. 내가 이후에 더 어찌하면 좋으랴. 난 서병호 씨를 퍽 사랑하려고 힘을 써왔다. 하지만 더 이상 날 학대할 수가 없어졌다. 하고 창현이 말을 끊었다. 그렇더라도 그 누더기 옷이나 벗고 이야기하려무나 이 더위에. 하고 순이는 측은한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더 감격한 음성으로 호소하듯이 아니다. 내게야말로 이 옷은 골룡포란다. 난 그 전에 교사 노릇할 땐 그렇게까지 안 하였지만 서씨와 결혼한 뒤론 방향 잃은 동경에 내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 옷을 입어보고 위로를 삼았다. 내가 7년 전 겨울에 그 이듬해 겨울이면 졸업할 학교 월사금이 밀려서 학교에 못 가게 되었을 때 난 하는 수 없이 나는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정거장 앞에 섰었다. 그때 외국어로 가노라고 하던 23, 4세의 학생에게 난 먼저 하던 모양을 하였더니 그이는 동행하던 이에게 말을 해서 돈 5원을 얻어주었다. 돈을 주면서 그이는 공부 잘하라고 거듭 말하였다.
그 돈 5원으로 얼마한 결박을 줄리었겠니? 그 봄에 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니? 그때 그는 내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그이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난 플랫폼까지 갔더니 아무쪼록 나더러 공부 잘하라고 하면서 5, 6년 후엔 내가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공부 잘하여서 사회를 위하여 일 많이 하는 여자가 되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내 종에 나더러 고운 얼굴 전체를 못 보았으니까 혹 이후에 아는 체 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는 모를지 모른다고 내가 얼굴 가린 것을 섭섭히 알더라. 그러자 종이 울리어서 우린 점점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순이야, 내가 지금 어찌하면 좋으냐? 나는 시방 앉으나 서나 편안치 못할 뿐이다. 그는 지금에도 날 퍽 주목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의 마음 전부를 어찌 알겠니? 또 그때만 하더라도 그이가 돈 많으니어서 날 동정하여 주셨는지 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일을 못 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 그 일을 난 사랑한다. 또 그이가 날 사랑하도록 희망한다. 하고 영옥인 한껏 해이른 흥분으로써 하소하였다. 영옥아, 넌 하고 순인 그 벗을 위하여 울면서 넌 서씨에게서 나와야 한다. 애정 없는 부부 생활은 매움이 아니냐? 하고 그는 그 벗에게 의리부터 가리키었다. 이때 마침 저 병길로 이들의 무대를 향하고 걸어오는 청년 두 사람이 있었다. 인사를 잊을 만치 흥분된 그들은 그 놀라운 인기척을 살필 수가 없었다. 아차, 저 색시다. 내가 7년 전에 남대문역에서 보았던 그이다. 하고 영옥이와 순이가 사람 몰래 의논하고 있던 곳을 쳐들어온 괴한 이명이 있었다. 영옥인 어디 갔습니까? 하고 또 한 명이 말하였다. 순인 무엇을 결심한 듯이 올매진 적은 얼굴을 말갛게 하여가지고 서 선생 미안합니다마는 이후론 다시 영옥을 찾지 마십시오. 그는 영원히 선생님의 곁을 떠나버리었습니다. 부대 저 하늘 나는 적은 새에게 자유를 주는 자연의 마음과 같이 영옥에게도 자유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한 가난한 여자로서 얼어 죽는 것을 대 죽는 것보단 무섭게 알았던 여자입니다. 그는 불행한 경우에 선생님의 열정에 속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의 마음속 밑에 있던 동경조차 일시 그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영혼을 개통해온 우리의 이상이 끊을 듯하게 이어오는 것 같이 외부의 사정으로 실현 못되던 일들도 내부의 반항으로 불순한 연결을 끊어버리고 다시 순화되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쌓아 나가라고 수단을 다하여 봅니다. 하였다. 이 광경을 본 풍채 좋은 청년은 좌우 손을 맞잡고 기쁨과 두려움이 서로 어우러지는 듯이 손을 비비었다. 영옥인 숙인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병은 녹이 등등하여서 뭐하여? 영옥이가 날 버리고 가겠습니까? 믿고 갈 데 없어서 내게로 왔던 영옥이가 병으로 날 싫어하면 했지. 당신이 깨어낸 것이구려. 하고 순이에게 도전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하고 순인 음성을 높이면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외롭고 갈 데 없는 사람일수록 자유를 구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적어도 영옥이와 나와의 두 사람의 인격 외에 세기와 시대도 자기도 모욕하신 것입니다. 하고 더 빨갛게 되었다. 서씨는 도전하듯이 아니요. 하고 부르르 떨다가 여자된 버릇이 남자 앞에서 어려운 문구를 늘어놓는다고 장한 것이 아니요.
어서 내 아내를 찾아내시오. 설마 저기 돌아섰는 저 거지 계집이 서영옥인 아니지요? 하였다. 순인 부르짖었던 적은 주먹을 더 단단히 쥐고 다시 떨리는 입살을 열어 여기 섰는 처녀는 박영옥이라는 저 7년 전에 남대문역에서 만주를 팔다가 외국 가던 학생에게 구원을 받은 거지 계집애입니다. 무엇이라든지 독한 청혼에 속아서 몸을 팔고 그 중이 된 이는 결코 아니지요. 하고 순인 번개같이 그 몸을 움직이며 영옥을 돌려 세우며 자, 저기는 7년 전에 너와 만났던 어른이 계시다. 넌 지금 저 어른에게 네 생사를 물어라. 하였다. 청년은 용맹스럽게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습니까? 저는 공부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었건만은 약한 종족의 하나였으니까 공부할 책임도 커서 귀국하기까지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란서에서 조선서 오는 모 일보를 보고 당신이 박영옥이란 재혼인 줄을 알았지요. 실례되지만은 당신은 내게 빼어내지 못할 무엇을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학하는 신세인 고로 또 당신의 처지를 분명히 몰랐었으므로 이런 난경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옥 씨, 아니 가장 아름다운 이 붕상한 당신을 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당신을 괴롭힌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 쇼를 벗으시오. 하였다. 영옥은 돌아서서 쇼를 벗고 최 씨에게 정면하고 섰었다. 그 얼굴은 기쁜 서름에 질려 있다. 이 음란한 것들 나가거라! 하고 청년의 태도를 이상하게 보던 서병호 씨는 광인같이 소리쳤다. 여긴 최정일의 집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엔 당신밖에 이 집을 속히 나가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저 이름도 모르던 처녀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을 다 드려야 할 내 영원한 동경입니다. 자, 왕녀 같은 처녀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누가 정조 이런 처녀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의 8개월간 사람을 금전으로 사는 줄 아는 누구와의 부부 생활이 더 저희를 깨끗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빠진 자들에게 하늘 높이가 베어지듯이 잃고 우는 어린 여자에겐 지키고 기뻐하는 일이 한껏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고 최종일 씨가 말을 마칠 때 지난날의 흰 목단 같았을 영옥의 얼굴이 여지없이 수척하여 흑보석 같은 눈을 달고 사랑 초조한 처녀의 얼굴이 분명하였다. 그 이튿날 눈이 점점 흐리어 고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서병호 씨는 미끼를 잃은 동물같이 중얼거리며 욕심에 흐린 눈으로 영옥을 보고 너도 25이나 되었어. 아이고 말라 빠진 꼬라고. 하였다. 영옥은 입을 비죽비죽하면서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 하나 살리는 줄 알고 당신을 부조하였던 것입니다. 저 최종일 씨가 내가 가리킨 정원이었습니다. 하고 비로소 말하였다. 한참 가만히 있던 순인 서 씨를 보고 비웃는 듯이 사람은 생명 있는 유기체라나? 하였다. 그들은 서로 생명을 걸고 오래 싸웠었다. 서 씨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저녁에 동숭동 최종일의 산전엔 큰 불이 일어났다. 좋은 집이 탄다고 사람들은 서러하였다. 그러나 그 불더미 속에 소리 들리어 이르되 사랑하는 이요, 아름다운 말 전부는 너의 이름이다. 하고 나는 사랑한다. 나는
평생 사랑한다 하더라. 이 글은 7월 9일 음악회에 동반하여 준 YS에게 준다. 폭 곤란한 초고이었다. 작자 7월 16일 초고.